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시험 대비 형사법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본 지가 좀 얼마 안 됐죠? 아마 필기시험 합격한 친구들은 체력 준비하고 면접 준비할 거고, 이번에 좀 안타깝게 좀 안 된 친구들은 25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어떤 방향을 좀 알려드린 차원에서 우리 커리를 좀 한번 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차 시험, 우리 시험 봤던 거, 이번에 봤던 거 형사법 총평을 좀 하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하난이도로 봅니다. 물론 이번 시험에서 뭐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시험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고요. 경찰학이 워낙 극상 난이도였기 때문에 경찰학의 영향으로 체감 난이도가 좀 올라간 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번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기출문제집 대충 풀고 대충 암기하고 그랬던, 공부량이 좀 부족했던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번에 좀 낯선 설문들이 많았는데, 그 낯선 설문들이 공부를 안 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설문들이었고, 그러니까 모르는 설문이 몇 개가 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부를 좀 충실한 친구들은 사실 낯선 설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기출문제를 좀 지엽적으로 본다거나 조금만 본 친구들은 모르는 판례가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양의 문제라든지 공부의 깊이의 문제가 좀 있었을 뿐이지, 시험 자체로 제가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혹시 모르는 설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답이 너무 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답이 눈에 보여버리기 때문에 이걸 어렵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답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답은 다 쉬운 설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좀 제대로 된 친구들은 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렇게 아주 쉬운 시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뭐 총론이나 강론이나 수사중급 파트는 그래도 골고루 균형에 맞게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순수 이론 문제는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제가 쉽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전에 그래도 이론 문제가 좀 여러 개 좀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론 문제가 우연방이 하나밖에 없었고요. 박스형 문제도 왜 더 쉽냐? 전에는 그래도 개수 문제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가장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게 개수 문제인데, 이번에는 사실 개수 문제가 아니라 뭐 가나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모르는 내용도 풀 수 있게 해주는 문제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출제하는 거, 저는 이런 문제는 출제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가나다 배열하는 걸 조금만 조정해버리면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지선다보다 더 쉬운 문제입니다. 박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난이도가 훨씬 줄었고요. 그 다음에 사례 문제가 두 문제가 있는데, 원래는 사례 문제가 원래 이렇게 한 문제씩 나오죠. 이건 그냥 평상시처럼 나왔고요. 이 우연방이나 종합사례가 또 이 사례 문제라서 원래 난이도가 있는데, 이번에는 사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문제 다 사례가 또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 별로 안 나왔죠. 박스형 문제를 가지고 원래 변별력을 구하는데, 박스형 문제는 사지선다보다 더 쉬운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 가지고 변별력을 주는데, 사례 문제는 되게 쉽게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을 가지고 어렵다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쉬웠고요. 다만 여기 기출되지 않았던 설문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출되지 않은 설문이나 기출을 변형한 설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의 양이 적거나 깊이가 적은 친구들은 모르는 설문들이 좀 많이 있거나 헷갈리는 설문들이 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공부를 정확하게 잘 해놓은 친구들은 사실 눈에 이거 뭐지라고 하는 설문들이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문제 자체도 유형도 쉽게 나왔고, 내용 자체도 사실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기출되지를 않았을 뿐이지 중요한 설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볼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가 또 17개나 나왔어요. 기존보다 더 쉽게 더 많이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는 사실 쉬운 문제죠. 왜냐하면 최신 판례는 우리가 다 보고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얼마 안 되는 판례에서 17개가 나올 정도면 사실 공부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주는 범위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쉽게 말한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가지고 뭐 난이도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정말 공부의 양이나 깊이가 돼 있는 친구들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죠. 이론 별로 안 나왔습니다. 박스 문제 사지선다보다 더 쉽게 나왔습니다. 사례 문제 평상시 사례보다 훨씬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틀린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나왔지만, 그 기출 변형 문제는 다 기본기를 보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신 판례 비중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란 건 다 맞추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 최신 판례가 17개째 나왔기 때문에 시험은 저는 지난번 시험보다 오히려 더 쉽다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어느 정도 정확히 한 친구들은 사실 그게 크게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었고요. 그래서 올해 1차보다 오히려 더 평이하게 출제했다고 판단되고, 실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실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하기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그 영향 때문에 한 85에서 90점 정도 맞았으면 좋은 점수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25년 시험은 준비할 것인가 좀 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에 자주 기출되고 대부분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시험 판례나 설문들, 이거는 누구나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에서는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나 맞추는 문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변별력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시험을 70점 맞았다. 70점 맞았으니까 됐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합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번에 저 형사법 70점 맞고도 합격했는데요. 그거는 그걸 가지고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친구가 만약에 70점 맞고 합격했으면 경찰학을 점수를 잘 맞았을 겁니다. 경찰학을 잘 맞지 않았다면 절대 합격할 수 없는 점수예요. 70점은요. 지금은 형사법을 적어도 한 90점, 남자도 80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야 합격을 하는데 경찰학이 난이도가 너무 완전히 변별력을 못 주다 보니까 경찰학에서 변별력이 안 생기다 보니까 70점 맞고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거지 절대 형사법 70점 맞고는 합격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들이 다 맞추는 걸 가지고 나는 합격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존에 나왔던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변별력을 주는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서 그 문제를 맞춰서 합격하는 게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그냥 암기하고 문제 푸는 중심으로 학습하면 안 된다.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그러면 안 좋은 겁니까? 아니, 기출문제집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시험 문제가 기출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 판례 빼고 나면 기출문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정확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기출문제집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출문제를 내가 풀고 그거를 시험장 가서 풀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기출문제집을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선생님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럼 왜 학원 강의를 왜 들으라고 하는지 나는 그거 한번 묻고 싶어요. 기출문제만 풀어도 된다고 그러면 학원 강의를 왜 들으라고 하고 학원에 왜 나와서 수업을 들으라고 합니까? 그럼 학원에 온 사람들 다 내보내야죠. 기출문제만 풀어도 시험에 합격하면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학생들한테 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학생들 내보내야죠. 근데 학생들한테 수업은 들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수업을 들어야 될까요? 기출문제를 혼자 풀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우리가 수업을 듣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단순히 눈에다 익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시험장 가서 그걸 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암기를 해서 눈에 익히지 마세요. 그러면 이따가도 제가 몇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아는데 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헷갈려서 틀렸다, 실수해서 틀렸다. 그거는 그냥 암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암기를 하게 되면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공부할 때는 맞췄는데 시험장 가서 틀리고 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집 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고. 다만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기출되지 않았던 거, 변형되는 설문들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점점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을 조금 주기 위해서 경찰청이 노력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다만 답을 너무 쉬운 답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려운 설문이 나와도 그걸 제끼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게 지금 돼서 학생들이 쉽다고 느끼고는 있는데 설문들을 잘 보면 경찰청에서 지금 변별력을 높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는데 출제원들이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고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설문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되지 않았거나 기출이 변형된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풀려면요. 기출문제를 암기한 사람은 못 풉니다. 이거를. 왜냐하면 눈에 익은 대로밖에 조그만 표현이 바뀌어도 그걸 모르니까. 근데 기출 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변형된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출을 변형한 거니까. 기출을 정확하게 알면 변형된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85점이 좀 안 되는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헷갈리는 게 많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게 많다는 뜻이니까 심화이론을 반드시 들어서 심화이론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정확한 이해와 꼼꼼한 학습. 자, 이게 기출되지 않은 문제를 풀 수 있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시면서 그 기출문제를 답을 외우지 말고 이건 배임이야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배임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는 뜻입니다. 왜 배임이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외우는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고 중요한데 그냥 외우는 공부가 아니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 그래서 꼼꼼하게 학습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잘하시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이 나와도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시험 이번에 봤던 거 문제를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우리 8번에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부자기반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요 3번 문제가 기출이 되지 않았던 문제예요. 물론 기출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요 사례는 기출이 됐었어요. 근데 이 기출이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돼서 어떻게 변형이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까지는 계속 뭘 물어봤냐면 통비법 위반죄가 되냐고만 물어봤어요. 감청이 되냐고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앞에서 통비법 위반이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지금까지 이 판례를 보고 통비법 위반이 된다고만 기억했던 암기를 했던 친구들은 당연히 답이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에를 틀리게 했어요. 부작위한 통비법 위반이냐.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부작위의 개념을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단순히 외웠던 친구들은 이런 말 나와버리면 아무 생각을 못해요. 그게 단순 암기의 문제점이에요. 조금만 변형을 시켜버리면 전혀 내용을 몰라버리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그걸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이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이 잘 돼 있으면 이렇게 변형된 문제도 맞출 수 있는 게 부작위의 개념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출문제를 외운 게 아니라 부작위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게 모르는 설명이 혹시 나왔다고 쳐도요. 여기 나오는 1번하고 2번하고 4번 판례가 이미 기출된 문제예요. 그럼 이미 기출된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왔을 때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맞는 지문이고 이게 맞는 지문이라면 세 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설령 3번을 몰라도 답은 이게 틀렸겠지라는 게 당연히 자신 있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암기를 하는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아마 대부분 친구도 이런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이거 기출문제네? 맞아. 동그라미. 이것도 봤던 거네? 동그라미. 이거 모르겠다. 세모. 이거 봤던 거네? 동그라미. 그럼 당연히 답이 뭘까요? 답은 당연히 3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한 친구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렇게 헷갈린 게 하나 나오면 다시 올라가 봅니다. 내가 아까 맞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데 이게 왜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헷갈린 게 하나 나오면 이게 자신이 없어져요. 이게 맞는 게 맞나? 그럼 자기 스스로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데도 의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중에서 조금이라도 헷갈린 게 나와버리면요. 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그랬죠. 요 세 개를 정확하게 안다면 얘가 답이 틀린 지문이 돼야 되는 게 맞는데 모르는 게 하나 나왔을 때 암기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제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풀까요? 세모가 두 개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습니다. 그래 놓는데 다행히 이걸 잘 찍은 친구들은 맞은 거예요. 이걸 맞춰놓고 자기가 실력으로 또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큰 착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찍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친구는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실수했다고 표현합니다. 착각을 했다고. 근데 착각 아닙니다. 착각이 아니라 이 설문을 모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세모로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이름을 가지고 착각한 적 있습니까? 내가 정확하게 아는 내용은 절대 착각하지 않아요. 근데 내용을 대충 결과만 외우다 보니까 이게 암기 함정입니다. 암기는 안다고 착각하지만 실제로 시험장 가면 그 암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이게 모르는 게 하나 나와버리면요. 이런 걸 틀려요. 근데 기본기가 되어 있는 친구는 설사 이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 개가 답이 뻔하기 때문에 이건 답이 이건데 이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방향, 공부하는 것은 이렇게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풀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세 개를 정확히 알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기출문제들을 기출되지 않은 게 나와도 풀 수 있으려면 기출 설문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기출문제를 그냥 눈으로 반복하는 공부를 하시면 시험장 가서 기출문제 내가 봤긴 봤는데
자신이 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헷갈리게 돼요. 요 지금 2번 판례도, 2번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2번 문제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출되지 않은 설문이 2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출되지 않은 게 2개 나왔고 기출된 설문이 2개가 나왔습니다. 물론 요 3번 설문도 16년도 한 10년 전쯤에 국가직에서 딱 한 번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를 골라가지고 적당히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걸 못 볼 수도 있어요.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제대로 본 친구들은 이런 걸 안 놓치는데 기출문제를 양을 적당히 해가지고 대충 보는 친구들은 이게 오래된 판례나 이런 건 빼먹어 버려요. 그럼 이 친구는 이것도 모르는 판례가 돼버리는 겁니다. 기출문제를 봐서 풀 수 있으려면요, 적어도 우리가 봐야 되는 기출문제를 놓치면 빠져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게 2개가 지금 미기출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2개는 알았다고 쳐봐세요. 알았다고 쳐보더라도 이게 2개가 세모가 2개가 생긴단 말이에요. 요것도 세모, 요것도 세모. 근데 여러분 요 2번 설문은 기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기존에 공부했던 기출문제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기출이 되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외우는 사람은 이런 문제를 또 못 풀어요. 근데 기출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쟁점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전에도 기출을 풀었을 때 그때도 그게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가 형법의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장소적 적용 범위는 범죄의 일부만 해도 된다고 그랬지라는 사항을 알고 있는 친구는 이거 쉽게 풉니다. 이거 굉장히.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처음 보는 설문이다. 막 유사수신행이 막 어려운 말 나오고 나는 못 풀어.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눈에 익히기만 하는 친구예요. 그러면 못 풉니다.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판례는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 없는 판례란 말이에요. 그럼 요 교과서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게 또 명확해요. 그럼 여러분 3개가 명확하면 답이 뭘까요? 당연히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건데, 만약에 기출문제를 조금 적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3개가 헷갈리고요. 기출문제를 공부는 했는데 기출문제를 외워버렸던 친구는 요것도 헷갈립니다. 그러면 2개가 헷갈려요. 그럼 이 친구는 또 찍어야 돼요. 그럼 또 찍으면 운이 좋으면 맞는 거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있으면 모르는 판례가 나와도 풀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요, 기본기가 돼 있는 친구들은 제대로만 돼 있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고 하는 게, 이렇게 이 판례가 진짜 우리 교과서에 없는 판례예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을 알고만 하면 그걸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하나 문제점이 뭐냐, 기출문제에 안 나왔던 설문은 아예 안 풀어버려요. 안 푼다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는 못 풀어요. 풀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 기출이 안 되는 설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변형이 되는 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기출된 것만 맞출 거야. 이번에 여러분 경찰학이 엄청 어려웠죠. 누가 합격할까요? 형사법에서 하나라도 더 맞은 사람이 합격합니다. 경찰학에서 운이 좋아가지고, 이번에 어차피 경찰학은 찍는 시험이잖아요. 운이 좋아서 경찰학을 잘 찍었어. 그래서 점수가 좀 높았어. 그래서 형사법이 좀 적게 나와도 합격했어. 다음 시험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걸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는 맞출 수 있는 건 내가 다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6번 문제도 잘 보시면, 자, 6번 문제도 이 기출이 변형된 문제, 그 다음에 기출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게 또한 2개가 나왔어요. 요 2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요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3번은 너무 쉬웠던 판례죠, 이거는 아마 헷갈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조문을 외우는 문제인데, 조문을 그냥 막 외워버린 친구들은 보통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보통요, 그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단가, 책임을 조각하는 것인가, 과실범으로 가는 건가, 처벌하지 않는 건지 여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외우버리면 시험장 가서 갑자기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2번 판례도, 2번 문제도요, 이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했는데 감금까지 한 거잖아요. 자, 기출 이거 된 적 없어요. 기출이 된 적이 없는데, 요거 자체가 옛날에 해경 시험에서, 해경이 아주 지엽적인 게 많거든요. 해경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출을 아마 양을 좁혀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것도 못 봤을 거예요. 처음 본 설문이 될 겁니다. 근데 해경 시험에서 이거를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요 감금하는 것이 허용 한계에 관한 것이다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허용 한계에 관한 것이다까지 나온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게 금지착오에 들어가느냐까지 또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존 기출을 좀 변형을 했어요. 기출을 얕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게 기출됐다는 자체도 모를 것이고요. 기출을 좀 공부를 그래도 하긴 했는데 그냥 외운 친구들은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걸 또 못 풀어요.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이 허용관계에 관련된 기출을 풀었을 때 당연히 이게 금지착오의 한 유형으로서 왜 이걸 논하는지를 알았다면 이게 당연히 봤던 문제인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운 친구들은 못 봤던 문제지만 기출문제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내가 그때 그 기출문제 봤을 때 공부했던 내용인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기출문제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해서 눈에 바르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 회독을 하면 된다. 그게 다 시험장 가서 실수하는 게 단순 회독이에요. 여러분 장수생들은 그러면 없어져야 돼요. 기출 회독만 해서 합격하면. 장수생일수록 기출문제를 더 많이 봤습니다. 그럼 장수생이 왜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기출만 문제 봐도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는 경찰학을 우연히 잘 봤거나 뭔가 찍었는데 잘 맞았거나 이거지 그걸 절대 일반화시키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일반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했을 때 되는 게 일반화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 특이하게 운이 좋아서 합격한 걸 가지고 그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시험이 쉽게 나오나 어렵게 나오나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럼 합격을 하려면 꼼꼼하게 제대로 하시고 지금 시험 경향 자체가 자꾸 기출을 변형시키려고 하고 기출 안 됐던 걸 자꾸 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거 풀려면 기존에 와 있던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기출문제 그냥 들이대고 외우고 그냥 눈에만 익히는 공부를 하지 말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하자. 그게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출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자.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커리를 좀 알려드리는데 우리 정규 커리는 저희 학원은 기본이 있고 심화가 있어요. 기본 이론을 강의를 하지 않는 학원이 많습니다. 그냥 심화만 딱 해버리고 마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럼 왜 심화만 할까요?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왜 기본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법을 한 번도 공부를 해보지 않은 친구가 법 과목을 공부하면 그 용어들이 익숙하게 잘 들릴까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전자공학을 한번 배운다고 쳐봅시다. 전자공학을 배우는데 전자공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용어 설명하긴 해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쫙 훑어줬어요. 여러분이 그 내용이 머릿속에 남을까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요. 일단 기본부터 잡아야 돼요. 용어를 내가 들어도 설명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고 체계가 잡혀 있어야 되고 그래야 어려운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심화만 딱 하는 강의는 어떤 특징이냐면요. 쉬운 것만 알아요. 왜? 쉬운 것만. 근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만 있는 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많이 오는 게 어떤 게 이유가 오냐면 몰라서 와요. 공부는 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교수님. 제가 좀 알고 싶어요. 왜냐면 모르다 보니까 시험자가 막 계속 헷갈리거든. 그래서 알고 싶어서 오는 친구들이 저희 학원에 옵니다.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기본 이론인 게 저희들 학원에서 가장 강점이에요. 왜냐하면 알아듣게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자, 다만 심화만 한번 하는 것은 그러면 심화만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심화 한 번 갖고 절대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심화 한 번을 해갖고 안 되면 그 심화를 몇 번을 들어야 돼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를. 근데 우리는 기본을 듣고 심화를 들으면 그 심화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본을 먼저 한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 강의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심화부터 하는 것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화만 하는 학원은 선생님들이 강의하기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어차피 프리패스니까. 프리패스니까 강의를 안 해도 돈은 다 받아. 그러니까 나는 한 번만 딱 해주고 싶은 거 많은 거야.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해. 기본을 하는 학원은요. 학생들을 이해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돈은 똑같이 받아도.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강의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는 여러분의 공부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공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꼭 처음 하는 친구들은 기본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강의 안 듣고 그냥 심화로 들어가면요. 모르는 걸 외우는 강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본 듣고 심화 듣고 그 다음에 심화 기출은 이제 이 심화 이론은 기본서를 갖고 하는 강의고요. 심화 기출은 기출 문제집을 가지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내용은 똑같은데 기본서로 하느냐 기출 문제집을 하는 거냐입니다. 이거는 반복이에요. 결국은 반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핵심 요약은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 한번 압축을 해서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취지고요. 파이널 문제풀이는 시험을 앞두고 이제 시험 이건 이제부터는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을 대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진도별로 쭉 문제를 풀고 갑니다. 2단계는 전범위 모의고사 형태입니다. 그래서 진도별로 쭉 한번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하고 2단계 때는 그걸 전범위 시험처럼, 그래서 우리가 동형이라고 많이 표현하거든요. 시험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 중에서도 또 마지막에 한번 더 보자라고 하는 걸 마무리 특강, 보통 이런 걸 우리 사람들은 찍기 특강이라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특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문제풀이는요, 요 1단계하고 2단계 문제풀이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라고 그랬죠. 저희 학원처럼 기출문제를 가장 강조하고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통은 기출문제 외워라 하고 말지만 저희들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이해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문제풀이가 전부 기출문제예요. 전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진도별을 통해서 전범위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공부를 더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핵심 같은 거 정리하고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게 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데 최신 판례는 저희들이 워낙 중요해서 최신 판례 강의를 따로 하고요. 이 마무리 특강 같은 때 최신 판례를, 기존의 최신 판례는 수업 시간에 다 해요, 여러분. 기존에 수업 시간에 다 하는데 이제 시험 임박해서 나오는 최신 판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1년 정도 것만 따로 최신 판례를 봐서 여기서 강의를 따로 해줍니다. 그리고 워낙 중요해서 요즘에는 최신 판례 강의를 한번 해주고 그걸 한 2, 3주 있다가 OX로 문제풀이를 한번 더 해줘요. 최신 판례만 가지고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게 전 기본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게 25년치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25년을 지금 25년 거 1차 때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좀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래서 25년 돼 있는 친구들은 심화를 들으시고, 여기 심화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를 확실하게 하고, 이 친구들은 기본 강의를 안 들어도 되겠죠. 이미 어느 정도 시계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 그 다음에 파이널 문제풀이 단계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물론 내가 지금 기본 강의를 이제 시작하지만 그래도 나는 25년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기본 강의를 듣고 이리 넘어오시면 돼요. 다만 심화 이론이 있고 심화 기출이 있다 보니까 기본 강의를 한번 들어버리면 심화 이론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기본 강의를 시작하는데 내년 1차 때 합격을 하고 싶으면요, 요 심화 이론 두 가지가, 하나는 기본서로 하고 하나는 기출 문제집으로 가니까 내용은 똑같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듣고 오세요. 어차피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시작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샀는데, 제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꼭 들어야 된다면 뭘 들으면 좋을까요? 저는 심화 이론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심화 이론은 기본서를 갖고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심화 이론하고 심화 기초가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기본서로 공부를 하느냐 문제집값 공부하는 차이예요. 여러분 어차피 기본 강의를 듣고 들어온 친구들은 심화 이론 부분이 사실 처음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 강의 때 나왔던 건 모르지, 그것도 배우는 거니까 그건 두 번째 되지만, 기본 강의 때 안 나왔던 게 심화 이론 때는 한 30% 정도가 더 나와요. 그거 30% 정도를 더할 때 기본서로 공부를 하는 게 훨씬 처음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심화 이론을 들으시고, 나는 그래도 시간이 정 안 돼서 나는 이걸 듣고 싶다 그러면 심화 기출을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기본 강의 듣고 오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 듣고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들으시고, 자, 내년 2차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요때 기본 듣고 심화 듣고 요걸 하시면 돼요. 요 과정에서 요때 기본을 듣고 심화를 들으시고, 심화가 두 개 있잖아요. 두 개를 이때 다 들으세요. 들으시고 여기 와서 내년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심화 이론을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럼 저기서 심화 이론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요? 들으세요. 자꾸 강의 들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다 프리패스로 공부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더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강의를 더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 수입이 더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만 왜 한 번 더 들으라고 하느냐면,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아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듣는 거하고 한 번 더 듣는 거하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공부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법 과목은 이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자꾸 기본 강의가 왜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심화를 들으면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듣고 심화를 들었어도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때 심화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커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틀을 알려드렸는데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형하는 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년 1차 시험을 보는 친구가 나는 기본 것부터 시작해서 하려고 그러면 기본 듣고 둘 중에 심화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문제풀이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년 2차까지 보려고 한 친구들은 지금 기본을 좀 착실하게 들어두시고 심화를 2개를 다 들으세요. 2개를 다 들으시고 이 2개를 좀 미뤄서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간에 기본 1을 들어버리니까 그럼 요 타이밍 때 심화 이론 듣고 심화 기출 듣고 그리고 이제 20원 1차 시험 끝나면 요것만 가지고 심화 1차 시험을 한번 본 다음에 넘어와서 요 심화 이론 한번 더 듣고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 기출문제집 푸시고 기출문제 풀면서 기출문제 나오면 내가 그 기출문제 풀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커리만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합니다. 이번에 올해 1월 달에 공부 시작한 친구들이죠. 올해 1월 달에 공부 시작했으면 사실 이 기본 강의부터 올해 1월 달에 시작한 친구인데 올해 1월 달에 기본 강의 시작하고도 이번 시험에 좋은 점수로 합격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커리를 한 번만 제대로 따라와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경찰학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 1월 달에 시작한 친구가 경찰학 75점 맞았어요. 경찰학 이번에 60점만 맞아도 합격한다고 그러는데 75점 맞았습니다. 물론 형사법은 다 90점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시작해서 기본 강의만 듣고 바로 이번 시험에 합격했다는 얘기는 딱 커리를 하나 땄다는 거냐? 딱 한 번 돌렸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하는 건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도 한 커리만 타고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커리인데 다 잘 따라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해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기 사정에 맞춰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는 좋은 결과가 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우리 커리하고 이번에 본 시험하고 저희 커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집만 보면 됩니까? 그리고 기출문제집과 최신 판례만 보면 됩니까? 돼요. 그것만 해도 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대충 이해도 못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은 안 돼요.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만 봐가지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변형된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하나 시험장 가서 찍는 걸 안 해요. 정확하게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기출문제를 대충 외워서 합격하는 친구들은 저는 거의 찍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헷갈리거든 항상. 헷갈린 걸 하나 찍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진짜 운에 맡기는 공부가 되니까 기출문제와 최신 판례만 보면 되지만 다만 그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정확하게 내가 꼼꼼하게 알기만 하면 그것만 하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된다는 걸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내년 1차 시험하고 내년 2차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